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2140포인트 부근까지 바짝 다가서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또 한 번 더 끌어올릴 만한 주도들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시장을 견인을 예,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700포인트 이상, 710포인트까지도 바짝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분위기상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쉽게 이제 수익을 얻기에는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최근 시장 흐름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그 업종 내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쉽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뭐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좀 많이 담겨 있으면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뭐 똑같이 지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장인데요. 일단은 뭐 제약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트렌드에서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주도주로서의 손색이 없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뭐 사실 틀에 박힌 말일 수는 있겠지만 어제장에 그런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왔거든요. 뭐냐면은 이 앞전부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뭐 한미약품이나 코오롱생명과학이 너무 급등을 해서 뭐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한 두 달 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그 수준에 아직까지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한 10% 이상, 12%뭐 이렇게 상승이 장중에 나왔고 그리고 안 움직이던 뭐 환인제약, 대원제약, 그러니까 제약주라는 이름이 붙은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 흐름들이 어제 나타났다라는 거 보면은 주도주 외에 그 뭐 제약주라는 이름 하에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약간 과열이다라는 단기 과열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트렌드는 유효하지만 조정 시에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트렌드가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수출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이 제약 업종이 숫자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준비된 표를 하나만 보여주시면은 일단 4월달 같은 경우에 의약품 수출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이상 증가를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많은 상위 제약사들이 미국 쪽 진출의 이슈가 그러니까 임상 실험이 뭐 삼상부터 해가지고 새로 뭐 진출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LG생명과학, 메지온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까지 상당히 뭐 임상 3상 완료를 한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 임상 1상 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쪽 가장 큰 뭐 바이오시밀러 의료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고 그게 가시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추가적으로 뭐 조정을 나와도 강하게 빠르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완료가 되고 시판이 되면은 정말로 숫자로 확실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다음 표에서 이제 뭐 준비된 그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임상 2상, 3상이 진행됐던 기업들이 과거에 뭐 2, 3년 동안 정말로 R&D 투자를 꾸준히 해왔던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총 그 R&D 투자 비용들이 상당히 이제 높은 제약사 위주로 이러한 임상 그 이제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어쨌든 제약주 주도 업종임에도 맞고 장기적인 트렌드도 좋지만 단기적인 급등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제장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증권주도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증권주 조정을 좀 받다가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됐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 그리고 실적 뭐 한 3박자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뭐 증권업종 탑픽은 뭐 두세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메리츠 종금 증권입니다. 왜냐면은 뭐 대부분의 증권주 수급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이 뭐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유일한 종목이 메리츠 증금 증권이고요.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이제 합병 통합법인이기 때문에 뭐 시총 1조 그리고 한 10위권 내외 증권사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메리츠 증권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기대감이 움직였던 제약주들이 숫자로 확연하게 보여주면서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해보는 것도 유효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증권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관심 기업으로는 메리츠 동금증권을 꼽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느린 속도의 상승 가능하지만 뭐 2,200선 넘어서 2,300선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 부정적이고요. 네. 증권주를 포함한 건설주의 흐름도 뭐 순환 장세의 일환이었지 이게 지금 뭐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외국인 매수로 상승했다가 아니라 기관 매도가 줄어서 상승했다가 좀 더 맞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이해가 가능하다면 결국은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 뭐 반도체나 일부 종목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한 믿음, 신뢰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기존에 계신 분들이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야 계속 뭐 즐기시면 되겠지만 뭐 신규 매수는 뭐 여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말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도주 중심으로 당분간 흐름은 지속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큰 변수에 맞닥뜨려질 수 있는 부담감은 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어제 시장에서 홈쇼핑주들은 단연 급등이 아닌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상승에 부담을 주면서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일단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실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짜여져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실적 보면은 홈쇼핑 대표적으로 3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7% 정도 감소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시장에서 1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2분기, 3분기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 괜찮게 나오는데 홈쇼핑주 그런 흐름이 뭐 단기적으로 나왔다가 결국에는 뭐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홈쇼핑주 추가적으로 성장이 그렇게 뚜렷하지 못합니다. 뭐냐면은 뭐 홈쇼핑 채널 메인 채널을 뭐 이제 뭐 지상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메인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TV 쪽이랑 그다음에 모바일 쪽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TV 쪽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성장이 좀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모바일 쪽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홈쇼핑 채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10% 20% 추가 할인을 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추가 할인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수익성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홈쇼핑 3사 중에서 이 모바일 쪽을 드라이브를 가장 강하게 걸고 있는 게 이제 GS 홈쇼핑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낮게 걸고 있는 게 이제 CJ 오쇼핑이거든요. CJ 오쇼핑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다른 홈쇼핑주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이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GS 홈쇼핑이 이쪽에서 크게 되려면은 추가적으로 모바일 쪽 캐파를 확실히 키워야 되는데 이게 아직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주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 스토리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성장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유통주, 소비주 내에서는 뭐 편의점 관련 종목들이 좀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소비 쪽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뭐 백화점 관련 종목들은 사실 면세 쪽 스토리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뭐 이제 선정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등락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소비주 내에서는 뭐 유통주 내에서는 이제 뭐 편의점 관련 종목들을 좀 유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홈쇼핑주들은 성장 스토리가 다소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유통주 안에서는 편의점 관련주들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위원님은? 네, 뭐 큰 틀에서 동의하고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내추럴 소득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성장은 보험 때문에 왔고요. 보험 이후에는 해외 진출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구가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뭐 더 이상 보험빨은 이제 안 받는 것 같고 그 정도는 다 주가에 반영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봤던 것이 해외 진출이었는데 해외 진출은 전부 실패했죠. 뭐 CJ 쇼핑의 동봉호 쇼핑 정도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일부 지역에서 약간 뭐 움직이고 있는 거 제외한다면 뭐 해외 진출은 뭐 쉽지 않은 것 같고 거기다 이제 해외 직구 그다음에 모바일 앱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뭐 TV홈 쇼핑을 굳이 이용해야 되느냐? 그럼 결국 내수 시장에서 또 갈라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수 시장에서만 지금 7개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홈쇼핑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보고 있었어요. 저는 뭐 추가 성장 동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추럴 엔도텍이나 뭐 최근에 나왔던 이슈와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돼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 관심권에서 조금 빼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로 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현재 주가라고 인해서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어정쩡하다. 그래서 뭐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위치가 워낙 어정쩡하기 때문에 어정쩡한 종목은 지금 더 핫한 종목으로 가는 게 차라리 리스크를 지고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이 종목에 대해서는 당분간 성장 동력이 생길 때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홈쇼핑주들 자체적인 모멘텀이 현재 부재된 상황으로 보수적인 접근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전략과 함께 또 오늘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최근 시장 가는 종목이 뭐 지속적으로 좀 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뭐 결국엔 달도 차면 기울듯이 한쪽으로 쏠림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부담으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뭐 그제 뭐 그리고 어제장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줬다라는 부분들이 대형주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이제 뭐 바꿔나가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이건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앞전부터 건자재에 대한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동아기업도 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어제 이제 뭐 한 증권사에서 분석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 스토리가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1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판이랑 마루산업 이쪽의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해외 쪽에서도 이제 조림이랑 그다음에 이런 벌목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좀 잡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건산업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건산업 어제도 7% 넘게 급등했는데 추가 상승 또 기대해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